안녕하십니까. 2022년 6월 16일 목요일입니다. 호페스 동반자 채널에서 오늘은 독일 KF-51, KF-41 대구경 화포와 UAV 발사대는 실패작,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독일이 한국의 K2 전차가 동유럽으로 진출을 할 확률이 확 올라가니까 드디어 칼을 뽑아 들었습니다. 그동안 개발을 비밀리 해놨던 펜저 KF-51을 공개를 했는데 주포가 130mm입니다. 130mm 활강포에 자동 장전 장치를 장착을 해가지고 사거리를 늘렸다고 합니다. 그 늘린 사거리가 120mm 활강포에 사거리 50%를 늘렸다고 합니다. 획기적인 거죠. 그리고 독일의 KF-41 링스 장갑차에도 120mm 활강포를 장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두 기갑 차량에다가 바로 UAV를 장착을 한 게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전차와 장갑차, 지상에서의 능력만 따지면 세계 최고는 틀림이 없는데 이미 전장의 환경은 다 바뀌었습니다. 기갑 차량의 약점이 바로 상부 장갑의 취약점입니다. 상부 장갑을 전면 장갑처럼 강화시키면 전차는 굴러갈 수가 없게 될 정도가 됩니다. 이게 전차의 태생적인 문제점입니다. 그러니까 전차가 아무리 주포를 크게 하고 사거리를 늘린다고 해도 공중 공격에는 아주 취약한 겁니다. 그래서 독일도 UAV를 장착하는 발사대를 장착을 했지만 그게 제한이 있는 겁니다. 전차가 전차 본래의 임무가 있는데 거기다 이것저것 막 갖다 붙이면은 가격만 높아지지 제대로 할 수 있는 임무가 타격을 받는 겁니다. 서로 간섭이 돼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전자 시스템이 복잡해짐으로 인해 가지고 조립이나 발사 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미 링스 장갑차가 그런 문제를 겪었었습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는 독일이 실전 경험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과거 2차 세계대전 때의 그 개념을 버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전차 무용론이 나올 정도로 전차의 역할이 많이 제한적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무인 공격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요즘은 무인 공격기들이 전차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아무리 전면 장갑이 두껍다고 해도 공중에서 뚜껑을 따낸다는 배견할 재간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요즘 개발되고 있는 휴대용 대전차 화기들도 전차를 직격하는 것이 아니라 전차 상부에서 폭발을 해가지고 전차를 파괴하는 그런 기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투에서 전차들이 그렇게 파괴된 것을 수없이 봤습니다. 여기에 독일 라인메탈사가 장갑을 두껍게 하고 주포를 늘린다고 해서 달라질 건 전혀 없습니다. 거기다 UAV 2대를 탑재한다고 해도 독일 발표에 의하면 사거리가 40km입니다. 그런데 이게 임무가 끝나면 회수를 해야 되는데 회수를 할 때는 낙하산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아군 지역으로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멀리 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거리는 40km라고 해도 작전 반경은 짧아지는 겁니다. 이렇게 벌써 이런 데서부터 제한이 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차의 고유 임무는 포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찰 정보가 담긴 UAV를 적지에 떨어뜨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탑재 양이 겨우 2대이기 때문에 2대로 공격까지 한다고 해도 그 효과는 미미하고 그러려면 뭐하러 그 비싼 130mm 주포를 장착을 하고 장갑을 늘리겠습니까? 모순에 빠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드론만큼은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 수직이 착륙 무인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회수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튜브식 발사 시스템도 과거에 다 개발을 해놨습니다. 그것도 전기 추진식으로 해놨기 때문에 소음이 없습니다. 그게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지금 발달된 기술을 적용해서 다시 개발한다면 엄청난 물건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다가 드론 탐지 기술도 세계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기술을 합쳐가지고 기갑부대와 협동 작전을 하는 그런 차량들을 개발하게 되면 전차는 전차대로 장갑차는 장갑차대로 작전을 자유롭게 하지만 공중 보호와 공중 공격은 협동 작전하는 부대가 전담을 하기 때문에 부담이 없습니다. 원래 한국 사람들이 머리가 좋습니다. 기회를 주고 여건을 만들어주면 다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이런 기회를 주지 않고 못하게 자꾸 하니까 못한 겁니다. 이제는 세계의 전장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전차의 주포를 늘리고 장갑을
시스템을 두껍게 하고 하는 그런 사고방식에서는 벗어나야 됩니다. 작고 빠르고 소음이 없는 무인 공격기로 위에서 때리면 끝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그렇게 공격해오는 무인기를 멀리서 먼저 탐지하는 기술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두 기술을 결합한 그런 차량을 만들어서 거기다 탑재를 하면 되는 겁니다. 이 기술을 잘 활용을 하면 세계 최고의 무인 공격기와 무인 공격기 방어 시스템을 한국이 선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기술이 이미 확보되어 있다. 한국에게는 지금이 기회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애국 시민들과 밀매분들께서는 구독을 꼭 해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면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